안녕하세요. 해송 중인 학생 여러분, 영웅의 수성쌤입니다. 오늘은 2026년 1학기 1회고사 중학교 해송 중 2학년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 수학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5점짜리 문제와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 한 문제를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이제 우리 2학년 이제 순환소수 파트에서 이제 분수의 개수, 순환소수가 되는 분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해송 중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이제 개수를 세는 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서 개수를 세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해서 쭉 85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소수가 나타내는 분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일단 순환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소인수가 2나 5 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을 때 순환소수가 되는데, 순환소수를 찾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전체의 개수에서 유한소수의 개수를 뺄 거예요.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분수가 유한소수가 될 텐데, 자, 일단 2분의 1부터 그리고 85분의 1까지 이제 분수가 몇 개인지를 셀 텐데, 자, 분자는 1로 일정해. 근데 분모가 2, 3, 4에서 2에서 분모가 2에서 85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등호가 양 옆에 들어가 있으면 개수는 85 뒤에 숫자에서 처음 숫자를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왜냐면 얘 개수, 이거를 빼버리, 2까지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 개수 빼는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5에서 앞에 숫자를 뺀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총 84개의 분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개수 세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를 이제 찾을 텐데, 분모의 소인수가 2인 것만 먼저 찾읍시다. 분모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야. 분모의 소인수가 2인 거는 2와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그리고 2의 6제곱. 이게 88에 64거든? 여기 85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만 구성되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가 6개. 6개인 거 알 수 있고, 자, 분모의 소인수가 5인 애들의 개수를 세볼게요. 그리고 5와 5의 제곱. 5의 세제곱은 알다시피 125라는 숫자로 이 분수 뒤쪽으로 넘어가는 숫자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몇 개? 얘가 2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2나 5라는 거는 2와 5가 같이 있어도 상관은 없거든? 그래서, 자, 2와 5가 같이 있는 거. 2와 5가 같이 있는 거. 자, 그럼 여기서 2 곱하기, 위에 아래를 하나씩 이 짝꿍. 곱해준다면 2 곱하기 5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5의 제곱도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2 확인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가능하고요.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이거 100이거든?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85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건 안 되겠다. 8, 5, 40, 여기까지는 2의 세제곱과 5 하나 곱한 거. 요거 가능하겠네. 2의 4제곱이 16 곱하기 5, 16 곱하기 5, 80까지도 가능하거든? 2의 4제곱과 5를 곱한, 여기까지가 좀 가능을 하겠구나. 그래서 2하고 5가 같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얘가 5개가 가능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 84개의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개수가 13개가 유한소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순환소수가 되는 거는 71개. 그래서 2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빠지지 않고 개수를 정확하게 카운팅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해보면서 어디가 틀리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같이 이제 풀어볼 문제는 이제 10원의 5점짜리 문제인데,
해송 중 시험 볼 때 좀 당황하지 않은 게 앞부분, 앞장에서 또는 바로 뒷장에서 5점짜리 문제가 확 어렵게 하나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에 당황하거나 시간을 많이 써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것만 조금만 조심해 줍시다. 자, 한 자리 자연수 A, B에 대해서 순환소수를 분수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0.A 땡 B 땡. 자, 0.A 땡 B 땡은 어떻게 분수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99분에 자, 얘는 12자리 숫자야. 그래서 10A 플러스 B 이렇게 써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0. 이번에는 반대로 B 땡 A 땡. 자, 얘도 99분에 이번에는 10B 플러스 A가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합이 0.6땡일 때 B-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럼 두 개를 합해볼까요? 자, 그럼 분모는 99분에 자, A끼리 합치면은 11A고요. 그리고 B끼리 합치면 11B가 됩니다. 됐죠? 자, 얘가 0.6땡이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9분의 6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거고. 됐지? 자, 이쪽에 11로 약분이 가능한데 11로 약분이 가능하면 9분의 A 플러스 B가 자, 9분의 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플러스 B는 6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더해서 6이 되는 수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첫 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한 자리 자연수고 1보다 A가 크고 B가 커. 자, 두 개 더해서 6이 되는 경우는 뭐 1, 5, 2, 4, 3, 3 뭐 다 있을 텐데 A가 1보다 커야 되고 B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B는 얘의 반, 3보다는 커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A랑 B가 될 수 있는 게 3, 3 안 되잖아. A는 2, B는 4만 가능할 거야. 되었죠? 자, 그래서 A가 2, B가 4인 경우에서 B마 A는 2 이렇게 2번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거 당황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거는 4점짜리 문제인데 좀 단순하지만 학생들이 얘 지수법칙에서 여기 x 더하기 빼기 요의 부분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한번 4점짜리 중에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가장 먼저 풀 때는 나는 이 더하기 1, 더하기 1, 2 이렇게 지정을 해 있는 게 관심이 없어요. 나 5의 x제곱이 얼마인지 궁금해. 그래서 여기 더하기 있는 부분은 지수법칙에서 다시 바꾸어줘야 돼요. 5의 x 더하기 2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5의 x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 더하기 1은 마찬가지로 5의 x 더하기 1은 5의 x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지. 되었죠? 자, 얘는 5의 x제곱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쌤 반 학생들은 이제 좀 치환을 하라고 하는데 치환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바꾸어주란 말이야. 문자가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생겼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A라는 문자로 바꾸어줄 거예요. 자, 얘는 A로 바꾸면 A 곱하기 25니까 25A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A 곱하기 5니까 5A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자, 얘는 5x제곱 그대로 이렇게 세 개를 더하는데 얘는 25A, 얘는 5A, 얘는 그대로 A 이렇게 더해주면 얘가 775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자 식에서 더하니까 이게 얼마예요? 31A가 775가 되는 거야. 되었죠? 자, 양변을 31로 나눠주면 A는 25가 되겠네요. 됐지? 자, A가 항상 이 나누어 떨어지게끔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반드시. 그래서 A는 25. 자, 치환하면 마지막을 돌려줘야 되는데 5의 x제곱이 25란 뜻이니까 25도 지수법칙에서 5의 2제곱.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x는 2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13번 문제인데 도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다항식 계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게 뭐 부피를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평면 도형에서도 사다리꼴이라든가 뭐 직사각형 이렇게 삼각형
넓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부피에 대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뿔의 부피, 이제 기둥의 부피, 요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기둥의 부피는 기본적으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고요.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만, 기둥보다는 부피가 좀 작아.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SH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뿔의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자, 문제의 식으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원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여기 원뿔에 들어있는 그릇에 부었더니 넘치지 않고 가득 찼대요. 그럼 이 부피와 이 부피가 같다는 말이거든. 자, 먼저 여기 원기둥의 부피 먼저 봅시다. 밑면의 넓이가 a 제곱 파이 r 반지름의 제곱 파이거든. a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가 3a가 되겠네요. 3a 되었죠? 자, 그러면 문자식에서 숫자끼리 곱하면 3a 세제곱 파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원뿔 모양 그릇의 높이를 물어보니까 높이를 우리 보통 문자 h로 둘게요. 그래서 자,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자, 파이 r 제곱 반지름의 밑면의 반지름의 제곱은 4a 제곱 파이 곱하기 h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문자식으로 정리하면 3분의 4 a 제곱 h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그릇과 아래 그릇의 부피가 같다고 했으니까 3a 제곱 파이와 3분의 4 a 세제곱입니다. 3분의 4 a 제곱 h 파이의 부피가 같다. 자, 양변에 파이 나누어주고요. 그리고 a 제곱도 나누어줘서 a 하나만 남길게요. 자, 정리 좀 하자면 3a만 남을 거고요. 여기는 3분의 4 h만 남을 겁니다. 나 h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 양변에 h의 앞에 있는 개수의 역수, 즉 4분의 3은 양변에 곱해줄 거예요. 여기도 4분의 3은 곱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 h만 남겠죠. h는 4분의 9a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분의 9a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우리 해성중 2학년 학생들 부등식까지가 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부등식의 특성이 이제 음수를 곱하면 부등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가 두 개로 주어지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정말 어려워요. 이걸 도대체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는데, 문자가 A와 B 두 개 있는 거를 하나로 바꾸는 노력을 해줘야 돼. 무조건. 자, 일단 첫 번째, 얘의 해가, 이 부등식의 해가 x는 2분의 9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를 구해봐야죠. 해를 구해봐야지. 자, 해를 구해보니까 a 플러스 bx, x는 좌변에 두고, 자, 우변으로 상수항들 다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x는 자, 이제 부동방향 모르는 상태에서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해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a 플러스 b로 나눴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 a 플러스 b가 음수구나. 이게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고, 자, 이 답을 비교해 봤더니 여기 있는 우변에 있는 요 문자가 2분의 9라는 답을 갖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b가 2분의 9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분수 계산할 때 나비 공식이라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쪽으로 이렇게 곱한 거랑 같아요. 같으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4b는 9a 플러스 9b가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자를 하나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A는 B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B는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B는 15A가 나와서 B는 양변의 마오로 나누면 마 3A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B는 마이너스 3A.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자, 수학에서 이 등호가 있잖아. 그럼 B는 마이너스 3A랑 같다. B는 마 3A로 바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B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A 이렇게 있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3A 부호 바뀌어서 9A 마이너스 2A B 대신에 마이너스 3A 이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문자로. 자, 그러면 여기는 10X가 될 거고, 자, 여기 보면 5A가 전부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 여기 잠깐만 10AX가 되고, 자, 여기는 5A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양변에 10으로 나눠질 건데요. 10으로 나눠지면 AX는 자 2분의 1A가 될 거고, 이제 A로만 나눠주면 되는데 A가 양수인지 무수인지를 몰라.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 이 조건을 사용 안 했잖아. B 대신에 마 3A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거야. 그럼 B 대신에 마 3A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는 0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야, A가 양수구나. A가 양수구나. 그래서 A를 이렇게 같이 나누어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정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순서 기억해야 돼요. 부호 판단, 문자 하나로 바꾸기, 바꾼 문자 대입해서 풀어내기.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아셨죠? 자, 마지막 이제 25번 문제, 5점짜리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부등식 활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유형이 유리한 것 고르는 거, 유리한 것을 고르는 문제, 유리한 조건을 고르는 문제. 자, 이건 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집 앞 가게에서는 한 건에 2,000원 하는 공책을 대형마트에서는 1,800원 싸네. 근데 갔다 오는데 1,300원에 교통비가 이제 들었다. 그랬을 때 몇 건을 사면은 뭐 좀 이득이 될까요? 자, 그러면 항상 구하는 것을 자 X1을 구입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집 앞에서 사면은 한 건에 2,000원이니까 내가 내야 될 돈은 2,000X가 돼요. 됐죠? 근데 대형마트에서 사면은 1,800원이니까 대형마트 이거는 집 앞에서 샀을 때 대형마트에서 샀을 때는 1,800X입니다. 대신에 교통비가 1,300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됐지? 자, 문제 마지막에 읽어보면은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려면, 자, 가격에서 대형마트가 이익이 된다는 건 집 앞보다는 더 가격이 저렴하다, 싸다라는 거지, 작다라는 거죠. 이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0을 2개씩 다 지워주시고, 0을 2개씩 다 지워주시고, 자, 여기 18X가 이로 넘어가면은 2X가 되겠네요. 여기는 13이 될 거고, X는 뭐보다 2분의 1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자, 얘가 6.5잖아. 6.5. 공책은 뭐 반권씩 살 수 없으니까 X 몇 건부터 가능하다? 7건 사면 7건 이상부터는 우리가 대형마트 여기 교통비를 내고 가는 게 좀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18일 파이널 수학 모의고사 해송중학교 2학년 문제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약 4주 동안 정말로 뭐 보충하고 주말마다 나와서 고생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풀고 정신없을 텐데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 좋은 성적 받고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